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에서는 전편 건설에 이어서 건자재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자재 산업의 특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건자재 업체들의 전반적인 판매량 자체가 이제 품목별 투입 시점에 따라서 착공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투입이 된다라는 부분들의 특징을 공통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기본적인 골조 공사, 창호 공사, 단열, 도장, 바닥, 가구, 대략적인 이러한 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투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 기업의 해당 품목이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해당 공사와 그다음에 품목, 그다음에 투입 시점과 이제 관련된 해당 기업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놨고요. 크게 이제 건자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B2B와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B2B 쪽에 좀 가까운 전자재 산업에 대한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좀 차이점을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가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샘이나 현대 리바트 같은 그런 브랜드사들이 좀 존재하지만 한샘 같은 경우에는 좀 B2C 쪽에 좀 강점이 있는 비중이 높은 회사, 그리고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좀 B2B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 이렇게 가구 산업 내에서도 조금은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이나 창호 가구를 만드는 회사들도 사실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파트나 주택에 좀 해당이 되겠지만 가령 철도나 도로, 댐 같은 그런 토목 인프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멘트 레미콘은 공통적으로 투입이 되겠지만 창호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프로젝트는 투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다르게 건자재 산업에 대한 공통 분모를 뽑아내기에는 과거보다는 그 상관관계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그 모멘티브라고 하는 미국 실리콘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그 실리콘 관련된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아진 상황이고요. 가구의 PB나 MDF 같은 보드를 만들고 마루 사업을 하고 있었던 동화 기업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전액 업체를 인수하면서 좀 2차 전지에 좀 가까운 그런 주가 측면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좀 띠고 있고요.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순환전철 시설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시멘트 업보다는 좀 환경 사업에 대한 그 실적 비중을 올려가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건자재 산업에 대한 공통 분모는 좀 연관성은 과거 대비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자재 산업에 대한 부분들, 공통 분모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실제 연간 그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추이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추이를 보시면 2015년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약 한 52만 세대에 해당하는 분양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면서 이러한 신규 분양이 2015년도에 시작이 됐었고, 다시 앞에 돌아가서 보시면 실제로 투입 시기에 따라서 이러한 해당 기업들에 대한 품목, 즉 이제 판매량 Q 자체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2015년도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이후로 2018년도까지 분양 물량이 좀 감소를 했다가 2019년도부터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 올해에도 전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한 분양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구 공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분양 물량 초기보다는 좀 입주 시기에 가까워졌을 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에 좀 일정 기간 후행해서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입주 물량을 가지고 좀 추정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015년도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주요 건자재 업체에 대한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2015년도 요 부분대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 회사들의 주가가 다 일시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때 상황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 결국은 2014년도 약 한 33만 세대의 분양 물량이 실제 2015년도에 거의 52만 세대, YOY로 한 5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양 물량이 실질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투입 시기에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시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앞서서 이제 공동 분모가 좀 많이 과거 대비는 낮아졌다, 연관성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각 회사들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다시 2019년도에 주택 분양 물량이 이제 반등을 해서 20년 그리고 이제 2021년도까지도 그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주요 건설제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조금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은 뭐 이러한 구조에 근간해서 뭐 결국은 이렇게 2020년, 21년도까지 분양 물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향후 실적 역시도 이제 후행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뭐 건자재 산업의 좀 공통적인 부분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기초 세미나에서 준비한 그 건자재 부분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